안녕하십니까. 3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scanf 함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scanf 함수의 상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우리는 이미 본 적이 있어요. printf 함수죠. 자, printf 함수는 데이터를 모니터로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scanf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받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scanf 함수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C에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배열과 포인터로 들어가야지만, 이 포인터를 이해해야지만 scanf 함수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scanf 함수를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저는 사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걸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요걸 갖다가 %,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연산자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사용 방법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약속을 하고 들어갈지를 한번 결정을 내려보자고요. 자, 지금 보면 이러한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벨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scanf 함수를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문자 열을 전달을 하는데 우리 눈엔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문자열 안에 서식 문자가 하나 존재하죠. 이거는 우리가 printf 함수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녔냐면 십진수 정수형으로 출력하라는 의미를 지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scanf 함수에서의 %d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십진수 정수형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는 같은 의미인데 단 출력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십진수 정수형으로 키보드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입력받으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printf는 출력하는 거니까 십진수 정수형으로 출력, scanf 함수는 입력받는 거니까 십진수 정수형으로 입력받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달 인자도 의미가 달라지겠죠.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printf 함수에서는 이렇게 된 경우에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 연산자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가 지니고 있는 값을 십진수 정수형으로 출력하라는 의미잖아요. 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여기서부터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십진수 정수형으로 입력받은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라는 뜻이 됩니다. 좀 지저분하죠? 다시 정의합시다. scanf 함수는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요? 십진수 정수형으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두 번째 인자에다가 대입하라, 저장하라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십진수 정수형으로 입력받아서 변수 벨에 저장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 연산자가 붙어있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저도 이게 왜 붙는지 모르고 일단 무조건 그냥 붙여줘야 된다라고만 알고 공부하라라고 얘기가 되었었고요. 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나쁜 공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걸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예제를 공부하고 나서 제가 이걸 왜 붙여줘야 하는지, 이 연산자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imple add 3.c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 이거를 또 우리가 말로 좀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 result라는 변수 선언하고 value1, val2라는 변수 선언하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안 됐으니까 아마 쓰레기값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숫자라는 문자열 출력하고 십진수 정수형으로 입력받은 데이터 변수 벨에 저장하고, 두 번째 문자열 출력하고 십진수 정수형으로 입력받은 데이터 val2에 저장하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컴파일 잘 되죠? 자, 실행하자마자 자, 첫 번째 숫자라는 문자열이 출력됐습니다. 그리고 입력받길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12라는 숫자를 넣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입력한 12라는 숫자가, 자, 이 12라는 숫자가 scanf 함수에 의해서 읽혀져서 vel1이라는 변수에 대입이 되는 순간이에요. 즉, 이 문장이 실행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또 기다립니다. 이번엔 vel2라는 변수 초기화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저는 이번에는 24라는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키를 눌러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24로 초기화가 되고요. 24가 스캔F 함수에 의해서 읽혀져서 어떻게? 10진수 정수형으로. 그 다음에 vel2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 vel1과 vel2 값을 더해서 리절트 값을 초기화해주고 얼마가 될까요? 36이 되죠. 그 결과를 자, 이걸 좀 치워보면 자, 이러한 형태로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출력 결과가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scanf 함수는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받을 때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printf 함수는 우리가 여기서 서식을 다양한 형태로 지정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d라는 이 서식 문자를 이렇게 3개 쓸 수 있었습니다. scanf 함수도 역시 가능해요. 그러면 printf 함수는 서식 문자 3개 쓰니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출력할 데이터 3개를 갖다가 이어서 출력하되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하겠다라는 뜻이죠. scanf 함수에서 이렇게 쓰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10진수 정수형으로 데이터 입력 받는데 총 3개를 갖다가 10진수 정수형으로 입력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scanf 함수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네가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포맷을 전달을 하고, 자, 포맷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받을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의 주소를 갖다 넘기라고 얘기를 해요. 주소값을 넘겨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즉, 변수를 넘기지 말고, 변수 이름을 넘기지 말고, 변수의 주소값을 넘기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벨이라는 변수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벨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넘기기 위해서 %라는 연산자를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연산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이른 건데 여러분들의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자, 따라서 벨이라는 변수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잡히면 예를 들어서 얘 주소가 10번지다. 10번지의 메모리 공간 할당하고 그 메모리 공간에 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면 이 %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에 10번지라는 이 값이 리턴이 됩니다. 반환이 된다고요? 그 반환된 결과를 갖다가 scanf 함수의 인자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사실 무엇하고 비슷하냐면 3에다가 4를 더하는 연산을 하면은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printf 함수 호출할 때 뭐 다시 한번 써보죠. 예를 들어서 이거랑 지금 사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printf 한 다음에 %d 3 플러스 4 이렇게 하면은 3 플러스 4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3에다 4를 더한 연산 결과가 넘어가는 거죠. 함수, printf 함수의 인자로서. 마찬가지로 벨이라는 지금 이게 전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벨이라는 변수 앞에 붙은 %, 연산자에 의해서 벨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이 scanf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은 아주 이해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scanf 함수는 이걸 다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요? 10진수 정수형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것을 벨이라는 변수에 넣어달라라는 요구라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여기서 한 얘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scanf 함수도 문자열을 갖다가 전달을 함에 있어서 사실 10진수 정수형뿐만이 아니라 뭐 8진수, 16진수 뭐 다양한 형태로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해보는 이유는 뭐죠? 서식 문자는 아직 이거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서식 문자도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한 형태로 보게 되면 scanf 함수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지금도 가능하다고요. scanf 함수도 우리가 서식을 갖다가 다양한 형태로 지정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 내가 10진수 정수형 데이터를 키보드로부터 하나, 두 개, 세 개 입력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각각 A라는 변수에, B라는 변수에, C라는 변수에 대입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printf 함수도 이 서식 문자의 수와 그 뒤로 이어서 전달되는
데이터의 수가 일치했었죠. 마찬가지로 scanf 함수도 일치를 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일치시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시죠?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 답은 알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사실 좀 이따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simple add for C라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장의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이고요. 제가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도입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제 어렸을 때 추억이 나오는데 추억의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대로 가져다 놓고 일단 실행하기 전에 또 코드를 읽어봐야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말 그대로 랭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result와 vel1, vel2 값을 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숫자 2를 입력하세요라는 문자열을 출력한 다음에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하나는 vel1에 첫 번째 입력받은 건 vel1에 두 번째 입력받은 건 vel2에 입력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를 갖다가 구분 지어주는 구분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공백 문자예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바, 엔터키, 그 다음에 탭키 이러한 것들이 다 데이터를 갖다가 구분 지어주는 구분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받은 값을 더해서 출력해주죠.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simple add 3.c와 같은 예제인데 조금 표현하는 방법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컴파일 및 링크 과정을 끝내서 실행 파일 만들고 자, 실행을 했더니 숫자 2를 입력하래요. 자, 저는 그럼 첫 번째 방법 10이라는 숫자를 넣고 엔터키를 누른 다음에 20을 넣어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1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나서 한 칸 띄고 나서 2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 무조건 공백만 들어가면은 그 공백이 두 개이든 하나이든 간에 무조건 그것은 데이터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 인식을 합니다.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하되 10을 입력하고 이번엔 제가 한 칸, 두 칸, 세 칸을 띄었어요. 그 다음에 30을 입력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제가 비록 세 칸을 건너뛰었지만 얘네들은 데이터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 그냥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역시 결과가 똑같죠. 자, 바로 이러한 형태의 의미를 지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는 scanf 함수가 어떻게 좀 궁금증이 유난히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관찰을 갖다가 좀 깊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자꾸 scanf의 사용법만을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것을 갖다 알고 싶은데 뭔가 좀 그래도 조금 나는 의심이 좀 많이 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거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아주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 뒤라는 것이 우리 책의 내용에 보면 scanf와 printf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장이 있는데 그보다 더 뒤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인터와 문자 열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printf와 scanf 함수를 100%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어떤 걸 질문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었죠. 컴파일 에러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이외에 다른 의미 없는 값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일단 실행을 해보죠. 자, 에러는 안 나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감을 잡아서 아시겠지만 에러는 안 납니다. 자, 그럼 숫자 2를 입력을 하라고 나오는데 자, 일단 두 개를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라니까 하나 더 넣으라고 되어 있죠. 왜?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를 입력받고 있어요. scanf 함수가 세 개를 입력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넣어줘 보도록 하죠. 자, 이상한 응용 프로그램 오류가 났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scanf 함수를 갖다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데이터를 저장할 장소와 그 다음에 이 %d라는 문자의 수, 그러니까 입력받는 포맷의 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현상,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또 궁금할 수 있다고요. 이 현상도 우리가 포인터까지 공부하고 나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환경에서 개발하시면 조금 보여지는 형태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일정합니다. 이런 메모리 참조 오류가 나거든요. 이 메모리 참조 오류, 우리가 뒤에 가서
포인터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접할 수 있는 오류이니까 눈에 일단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지는 뒤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이제 스캔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C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들, 이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은 예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라는 언어가 문법적인 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약되어 있는 예약어들이 필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int라는 키워드가 변수 선언할 때 우리 사용했었죠. int라는 키워드는 그럼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거다. 물론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문법적인 구성 요소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 지금 뭐 아주 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는 건 아닌데 거의 일반적인 건 지금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키워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들은 거의 다 저하고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앞에서 설명드릴 때 키워드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 변수의 이름 혹은 함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름 충돌을 일으키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 제시를 한 겁니다. 외우라고 지금 제가 표현해 놓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3장 내용을 다 끝을 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4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